LS그룹은 새만금에 최대로 2조 2천억을 투자합니다. 두산그룹은 이제 본격 가동, 시험 가동하고 있어요. 성일하이텍도 지금 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공장 가동을 시작했어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촉착촉 들어오니까 외국 기업들도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새만금은 그런 2차 전지의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 밸류체인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지금 땅이 부족해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줄 서 있어요. 작년 7월에 새만금 국가산단이 2차 전지 특허로 지정되셨고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2차 전지에 관심 많거든요. 예. 좀 저희가 혹시 들어볼 만한 기업이 좀 있는지 그리고 좀 어떤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4대 핵심 소재가 있어요. 네. 4대 핵심 소재. 그게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네. 그다음에 이제 광물. 광물은 광해진흥공단인데 광해진흥공단에서 또 새만금에 들어오게 지금 협약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까지 다 이제 분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5가지의 핵심 소재들이 다 새만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다 필요한 다 부분이니까. 그래서 LS그룹은 새만금에 최대로 2조 2천억을 투자합니다. LS그룹. 네. LS그룹이 2조 2천억을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공장을 착공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짓고 있군요. 네, 짓고 이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저희는 네, 짓고 협약 있습니다. 말고 진짜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온 두산 PSR, 두산그룹. 네네. 두산그룹은 이제 본격 가동, 시험 가동하고 있어요. 아, 이미 다 지었고 지어가지고 가동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인 그런 배터리, 네. 배터리에 대한 만드는 그 강자가 이제 성일하이텍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네네. 기술력이. 네. 그 성일하이텍도 지금 한 달 전에 완공해서 공장을 완공해서 지금 공장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촉착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기업도 지금 관심도 높아지고 관심 높고 또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내 기업이 한 6조 되고 외국 기업이 4조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외국 기업들도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중요 기업들이 다 하니까 또 앞으로 국내 이제 10대 기업이 있어요. 2차 전지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10대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투자한다면 막 5천억에서 1조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오면 또 후방 산업 기업들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같이 협력업체를 많이 앵커 기업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만금은 그런 2차 전지의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 밸류체인이 완전히 형성됐어요. 또 2차 전지가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맞습니다. 전력. 근데 전력 문제도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한전에서 우리 전력을 막 계속 앞당겼어요. 전에는 2028년까지 전력이 이제 쭉 연도별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서두를 필요 없죠.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업이 들어오니까 2026년도에 완공할 걸 2025년도로 앞당겼고 2028년도에 앞당길 걸 2026년도로 앞당겼고 2028년도에 할 걸 이렇게 전력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해 주셔서 협의를 다 해 주셔서 전력을 앞당겨서 하니까 전력 문제가 해소되니까 기업들이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총장님, 근데 또 2차 전지 하면 전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 용수, 물 수원이 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보가 될까요? 용수는 저희는 물은 많이 있잖아요. 새만금에. 그래서 용수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용수 공급은 걱정이 없어요. 용수는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인프라, 전력, 용수, 광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도 다 구성이 되니까 완성이 되니까 기업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장만 지으면 믿고 찾고 그럼 공장만 딱 지면 왜냐하면 2차 전지 그 기업들 공장 디니 보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만에 다 인허가 내주죠. 다른 데서는 2, 3년 걸리니까 다른 데서 인허가 받을 때 여기는 그냥 착공해서 완공까지 하는 거예요. 공장 완공까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막 3, 4년 뒤에 시장 수요 예측까지는 힘드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이 외국하고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언제까지 납품 언제까지 하겠다 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총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협상 중이신 기업도 더 있다고 하시니까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이제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땅이 부족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요? 땅이 왜냐하면 땅도 부족해가지고 그동안 땅이 놀았잖아요. 근데 땅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총리실에 건의해서 총리님께서 직접 매립을 1년 앞당겨라. 그래서
인허가도 또 빨리 하고 그래서 네. 지금 매립 1년 앞당겨서 하고 있어요. 협의회 해가지고 이제. 네. 아 청장님 근데 네. 아까 저랑 얘기하실 때는 새만금은 땅이 남아돈다 너무 거대하다 하셨는데 예. 지금 기업 투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부지가 예. 부족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 2010년에 기본계획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첨단 산업단지가 전체 9.9%뿐이 안 됐어요. 아 비중이. 전체 비중이. 네. 근데 9.9% 중에 도로 뭐 그다음에 공원 뭐 이런 걸 다 빼면 그렇죠. 산업 빼면 실적으로 4.5%뿐이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됐군요. 예, 4. 첨단 산업단지가 전체 1억 2천만 명의 4.5%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1,000평 정도. 그래서 이걸 네.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늘려야 되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잖아요. 산업이. 그래서 이걸 늘리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하고 상업지역 조성하고 주택 조성하고 그런 데가 전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560만 평이거든요. 네네. 현재 한 200만 평 정도 매립이 돼서 다 분양이 되고 그랬어요. 네. 이게 나머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지. 그렇죠. 이게 전체 그 공구를 9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 2, 5, 6 공구 이런 공구는 이제 땅이 다 나와서 분양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3709, 809, 4909 이런 공구별로 매립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립을 1년 앞당겨서 10월 이후에 또 분양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기업들은 줄 서 있어요. 땅을 돌라고. 그거를 분양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땅을 분양 받고 거기서 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첨단 산업단지의 그 땅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고 있다. 지금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청장님, 근데 또 2차 전지 산업에 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면 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 2차 전지 전용 특구는 아니니까. 예. 첨단 산업 일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예. 2차 전지 이외의 산업도 그럼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몇 조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도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정부의 또 R&D 사업들, 네. R&D 사업들도 들어올 계획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분야는 네.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주류는 이제 2차 전지가 주류가 되겠지만 그런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외국도 독일 기업, 뭐 미국 기업, 그다음에 중국 이런 또 다양화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새만금을 그 땅이 넓으니까 외국 그 무탄소 요즘 CF배 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탄소 지역의 세계적인 그런 산업단지로 새만금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또 그런 또 구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보통 산업단지 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네.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어떤 뭐 IT 산업 같은 거야 공해가 없는 깨끗한 도시인데 그냥 산업도시 하면 저희는 그냥 막연한 느낌은 공장에 이렇게 매연 나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는 이 산업단지가 그 친환경 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2차 전지 산업도 폐수, 5폐수는 많이 나오지만 그걸 그 기업들이 옛날에 틀려서 기업들이 더 시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5폐수 나오고 막 이런 그러면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걸 정지하고 뭐 해서 다 합니다. 그 예전에 막 몰래 막 버려가지고.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기업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뭐 몰래 버리고 그런 거 있다면 기업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막 몇천억씩 투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도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더 그런 시설을 더 잘해요. 환경 기초 시설 이런 걸 더 잘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옛날처럼 기업을 운영했다가는 그 기업들도 다 문제되죠. 개발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환경 문제 그런 문제는 기업들이 더 알아서 잘한다. 그걸 우리가 지도를 잘하고 또 규정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이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회사들에서 장기간 이 전라북도 새만금의 터전을 잡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야 또 살기가 좋아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뭐 이런 게 기업들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과 인력이더라고요. 그 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 전문 인력들, 근로자들
또 사원들 이걸 어떻게 잘 기업들한테 이렇게 잘 접목을 해주냐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좀 대학하고 기업들하고 이렇게 MOU는 체결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저는 1대1로 매칭을 시켜주자. 그래서 필요한 기업이 소요 인력, 그다음에 기술력, 뭐 전문 인력 뭐가 필요한가 해서 전라북도에 그런 대학하고 1대1로 딱 맺혀줍니다. 기업과 예. 전라도의 어떤 대학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대학도 전문대학도 고등학교도 기계공고 이런 데도 딱 맺혀줘서 또 이제 이번에 한 7월 중에 그런 기계공고 공고 또 몇 개 있거든요. 그쵸, 그런 그쵸. 기업들 또 폴리텍 대학들 네. 그런 대학들하고 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딱 주어서 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딱 우리한테 제출하면 주어서 바로 양성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당장 이제 두산 PSL이 내년에 네. 한 전문 인력과 근로자 한 100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지금 협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네. 많은 기업들이 어떤 전국의 대학교 졸업장은 우수하지만 네. 실제로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 네. 때문에 되게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딱 예. 필요한 수준에 적절하게 이제 매칭해 예, 주신다는 얘기 그렇죠. 같습니다. 예. 청장님 또 이 새만금 쪽 수변 도시에 이렇게 터전을 잡고 살다 보면 뭐 부산이라든가 뭐 천안 혹은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 또 이제 놀러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KTX나 뭐 공항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고립감을 안 느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잘 될까요? 그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2030년까지는 다 갖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철도도 인입철도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KTX, SRT까지 들어오게 만들자. 그래서 익산까지 포함한 네. 광역 교통망 네. 그걸 이번에 기본 계획에 듭니다. 네, 넣어서 그렇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새만금까지 1시간 반 출발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까지는 또 고속도로가 돼 있고 네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철도도 또 많이 깔릴 것이고 그래서 그쵸, 또 그쵸. 특히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륙을 향한 네. 유라시아 철도까지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생활권이 확실히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철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여객 수송용도 들어온다. 그렇죠. 여객용도. 그렇게 지금 그건 이제 정부하고 협의가 남았는데 네네. 우리 입장은 그렇게 해서 근데 앞으로 또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만금 그런 거 거대한 땅인데 그렇죠. 또 그렇게 아까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하신 네.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하려면 네. 일반 어떤 관광객이나 여객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장님 끝으로 아까 외국 기업 얘기 많이 중간중간 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외국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에 왜 투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IRA법, 네. 또 유럽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감축법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생산성이나 또 그런 확장성이나 네. 또 그런 유틸리티나 이런 것이 새만금의 적지다. 네. 이렇게 외국 기업들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또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네. 들어온 기업도 있고 들어온 기업이 지금 4주 이상 된다고 하니까 네. 들어온 기업도 있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새만금에 또 다른 데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쵸. 그 땅, 그 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공장으로 만들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민원이 하나도 없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고 네. 또 저렴한 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유틸리티 물 다 갖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편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새만금을 무탄소 그런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저는 네. 조성하자. 네. 그걸 세계에 알리자. 네. 그런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